정문 1침 진행을 맡은 유성호 국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는 1월 30일 개최되는 한기총 정기총회의 대표회장 선출과 관련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발언을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기독공보 황교혁 발행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DSTV 문병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병호 국장님, 네. 저기 현재 그 한기총 그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해 그 성서총회 김노아 목사 그 단독 후보로 출마하게 됐는데요. 네. 사실 후보에는 그 정광훈 목사, 엉기호 목사가 등록했었는데 어떻게 그 단독 후보가 되었는지 일련의 그 과정들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한기총 선관위에서 1월 12일 이 후보자 등록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후 5시에 마감을 한 이후에 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엄기호, 정광훈, 그리고 김노아 후보가 마쳤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등록을 마친 이후에 곧바로 서류 심사를 들어갔습니다. 서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늦게 등록한 김노아 후보부터 서류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김노아 후보는 이번에 3번째 출마하게 되는데요. 김노아 후보는 3번 출마한 만큼 따로 그 서류에 미비 사항이 없었던 관계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선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사를 한 게 기아성총회에서 등록한 엄기호 후보입니다. 엄기호 후보는 현 대표 회장이면서 이제 등록을 마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은 교단장 추천서는 있는데 교단 추천 회의록이 지난해 7월에 제출했던 그 서류가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갑론을박을 선관위원들이 하다가 그 서류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채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서류를 인정해 주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반대하는 선관위원들이 있었지만은 아마도 합의를 본 상태에서 전원 합의해서 아마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광훈 목사에 관해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서류 미비로 이날 보류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신원증명서와 두 번째는 회원이 아닌 교단의 교단장 추천서, 즉 한기총 회원에서 제명당한 백석 교단이죠. 지금은 대신 교단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교단장의 추천서와 회의록을 가져와서 이것도 장시간 갑론을박을 하다가 회원이 아닌 교단장의 추천과 회의록은 받을 수 없다라는데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것도 만장일치로 받지 않기로 해서 결국은 서류 미비로 보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기총 선관위는 정식적으로 15일 선관위 위원장이 발표하게 됩니다. 선관위 입장을 발표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똑같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후보 추천을 하게 되고 후보 추천을 했는데 기호 1번 김노아 후보, 기호 2번 엄기호 후보로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22일 정견 발표에서 돌연 선관위는 엄기호 목사에 관한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다시 엄기호 목사를 후보군에서 탈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김노아 목사가 단독 후보가 됐습니다. 엄기호 목사가 후보군에서 탈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초 선관위에서 기아성총회에 확인서를 요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기아성총회에서 아마도 문서를 보내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은 확인서 대신에 재추천서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기총 입장에서는 확인서가 아닌 재추천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선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후보를 반려하는 거로 해서 김노아 목사가 단독 후보가 된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단체로 나왔는데요. 선관위가 자격 박탈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단체는 누구나 다
한기총에 인증을 받으면 이제 등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단체 자격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누가 보더라도 정강훈 목사는 대신 백석교단에 소속해 있고 또 가장 앞장서서 대신과 백석교단을 이제 합동시킨 인물인데, 백석교단은 누구나 알다시피 한교연에 소속해 있는 교단인데 한 번도 한기총에서 활동한 적이 없는 사람이 단체로만 등록돼 있다고 해서 한기총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또 어불성설이고, 아까도 지적했지만은 교단장의 회원이 아닌 교단의 추천을 받은 것이 과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뭐 가처분 이제 뭐 혈육정지 가처분 소송을 또 했다고 하는데요. 그 정강훈 목사가 낸 가처분이 이길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후보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모든 권한이 그 선관위가 갖고 있는 데다가 또 선관위가 선거관리 규정에 입각해서 또 한 거기 때문에 정강훈 목사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기총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그 주체는 사원이라는 거죠. 당연히 사원의 최고 의결기관은 정기총회가 되는 것이고, 정기총회 때 대표회장을 뽑게 되는데 그 대표도 사원 중에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사원들 중에서 그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선관위에서 맞다고 판단해서 아마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강훈 목사가 그 법적으로 이제 이 같은 문제를 어제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갑론을박의 부분이 어느 정도는 부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선관위가 애초에 정확한 잣대를 대고 모든 후보들에게 그러한 논리를 폈으면 되는데, 중간중간 선관위가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생긴 것 같고요. 특히 각 후보들이 낸 자료들을 보면, 기자들에게 돌린 그 보도 자료들을 보면은 억측된 자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선관위가 회의를 해서 마치 엄기호 목사 자료 같은 경우 15일에까지 제출하라고 그랬다, 그런 논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지, 실제적으로 선관위원들이 그 부분은 논의하다가 그렇다라고 하면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4개월만 됐으니까 그 서류를 인정하자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인정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행보가 22일 다시 엄기호 목사를 또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어떤 그런 행보를 보여서 선관위의 갈짓자 행보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법적 공방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한기총 대부분의 한기총 회원들은 법적 공방보다는 원만하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같은 이유는 한기총이 그간의 법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 속에서 있었다는 그런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한교 발행님, 특히 원교 목사를 기후추천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정견 발표 전에 후보를 취소시켰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선관위가 처음부터 심사숙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기호 목사를 후보로 추천했고요. 그리고 먼저 김노하 목사 측이 이용훈 목사에 대해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해서 이것이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엄기호 목사가 교단장 추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또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다면은 또 다른 혈육정지 가처분이나 자격정지 가처분이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상 한기총에서는 속수무책이니까 그것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늦게서나마 이거를 이제 후보 자격을 이제 박탈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전에도 우리 무 국장께서 얘기했지만은 한기총 선관위가 좀 갈짓잘 행보를 하고 있는 게 1월 10일까지 다 서류가 마감인데 또 특별히 엄기호 목사에 대해서만 1월 15일까지 3일 더 연장해주고 이런 것 자체가 스스로 한기총 선관위가 법을 어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를 취소시킨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엄기호 목사가 적어도 한기총 대표 의장이 되려면은
23대 때 받은 그 교단장 추천서 갖고 24대 때 또 다시 재탕해서 써먹는 게 일단은 말이 안 되고요. 역대 아마 한기총 대표회장이 그런 적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작년에 학력고사 성적 갖고서 올해 또다시 재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올해 대학 그 진학에 또 써먹는 건데, 그러면 뭐하러 다시 재수 삼수해서 수험생들이 이렇게 보겠습니까? 올해는 올해 받은 교단장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교학 발행인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15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부분입니다. 선관위가요. 선관위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단지 논의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서류를 우리가 일단 받는 것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 거고요. 그 논의 과정에서 그거는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그는 선관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없었다라고 밝히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의도 총회가 그 공식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선관위가 그 여의도 총회에다가 사실 확인서를 부탁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교단장 추천, 다시 말해 이용훈 목사가 교단장 추천을 할 때 그렇다면 임원회가 모일 시간적 여유가 안 됐기 때문에 지난해 7월 달에 했던 거를 그걸 동의하는 것으로 그런 형식으로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아마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선관위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상당히 또 앞뒤가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여의도 총회는 그런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고 단지 한기총에서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제 추천서를 보내왔다는 거, 그 이유를 들어서 한기총에서는 후보를 제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총회 때요. 굉장히 이제 이런 그 사유로 굉장히 어지럽게 이제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김노하 목사가 저기 추천받는데 그 50% 정도가 그 나올까요? 일단은 한기총 그 선거 관리 규정에도 이제 나와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그 회원들이 법위호했을 경우에는 투표로 해서 과반수를 넘겨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현 정서로 봤을 때 지금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그 방어를 하고 나섰어요. 사실 공교롭게도 어제 그 엄기호 목사가 탈락되고 난 이후에 22일 정견 발표 이후에 곧바로 그 정광훈 목사가 그 법에 제소한 거를 보면은 정광훈 목사가 김노하 목사를 단독 후보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거에 부합해서 총력을 다해서 그 막겠다라는 의지로 해석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한기총 이번 대표회장 선거는 단독 후보이지만은 총대들이 거기에 관한 신임은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 한기아 박사님, 그 정광훈 목사가 현재 그 한기총 그 대표회장 그 선거 그 정직 가처분을 제출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선관위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법적인 그 일에도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예, 지금 이제 과연 이제 정광훈 목사가 가처분하는 거야 뭐 자기 자유고 또 이제 뭐 변호사 사는 거 자유인데, 제가 봤을 때 백석교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또 정광훈 목사님이 또 교회도 굉장히 크고 누구나 다 아는 분인데 과연 이게 이제 당사자 적격이 또 되는지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이제 1인 뭐 혼자 나왔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소송 의도가 조금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뭐 다른 후보자들의 자격이 안 되거나 또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오게 된다면 1인 후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먼저도 뭐 이용훈 목사 같은 경우도 1인으로서 이게 당선이 된 이제 사례도 있습니다. 예, 이제 과연 이제 그런데 1인 후보로 나왔을 경우 이제 이 방법론 이제 내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기총 선거관리 규정 7조에 의하면은 단독 후보일 경우 공개 청문회 개최와 검토 및 개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 의하면은
단일 후보일 때는 박수로 추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의가 있을 경우 법의했을 경우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한다는 조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단일 후보는 박수로 추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무기명 투표, 비밀 투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만약에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거는 그때 이제 선관위가 알아서 이게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조항에 있어서는 박수로 추대할 수 있고 검표 및 개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저기 현재 김노화 목사 단독 후보로 나왔는데요. 그럼 김노화 목사의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거론됐어요. 그러면 교계의 반응이 어떤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여지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단독 후보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 아래에서 기치를 법적으로 이렇게 들고 나왔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김노화 목사 입장에서도 만장일치 박수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투표를 해서 본인 스스로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제기했던 의문점 그리고 한국교회의 본인의 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정책들을 피력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박사님. 네. 그러면 여기 김노화 목사님이 저기 보니까 이번에 정관 발표 이제 할 줄 알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였었다가 선관위에서 그냥 저기 스톱을 시켰어요. 근데 혹시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건 있습니까?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김노화 목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까지 구설수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제 한기총을 왜 나오느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좀 물어봤습니다. 알다시피 김노화 목사에 대해서는 이제 교리 문제가 여태까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실제로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보혜사 임명장을 이제 그것도 빈 이렇게 아무것도 써 있지 않은 그런 임명장 하나 때문에 계속 문제되게 하게 됐는데. 실제로 예장통합 이대위라든가 당시 사면위원회에서는 김노화 목사 건에 대해서 사실상 하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기총에서 한 번도 김노화 목사의 교리 문제 건에 대해서 논란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선관위라든가 벌써 이제 3번째 나오는데 한 번도 교리 갖고 한기총이 선관위에서 어떤 자격 여부를 묻는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데도 지난번에 약 70표 이상 김노화 목사를 지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교리 문제 논란은 이제 종식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김노화 목사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옛날에도 그런 공약을 내세웠지만 먼저 이분은 한기총 회관이 없다. 이 한기총 회관 건립을 일단 기초하겠다. 처음에 기초하고 만약에 자기가 또 재선이 된다면 한기총 회관을 세우겠다. 그 정도 재정적 여력은 얼마든지 교단이 갖고 있다. 그 약속은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군사교단이 굉장히 이제 한교총인가요? 교단장 연합회 이런 데 했을 때 군사교단들이 굉장히 약하고 또 소외되고 또 어쨌든 대형 교단에서 이제 대화 상대조차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한기총이 된다면은 군사교단을 결집을 시키겠다. 더 이상 더 똘똘 뭉쳐서 정말 군사교단의 어떤 힘이 있음을 보여주겠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대형 교단들과 대화를 시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만약에 한기총 대표 의장이 된다면은 자기는 한 달 이내에도 한국교회 통합을 위해서는 자기는 물러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이 통합과 합동입니다. 합동 300만, 통합 300만. 그래서 두 교단들이 만약에 한기총에 들어와서 선거를 다시 해서 한기총 대표회장을 뽑는다 한다면은 자기는 한 달이 아니라 10일이라도 자기는 물러나겠다. 대신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선관이나 이런 걸 잘해서 자기는 물러나서 한국교회가 대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어떤 혁명적인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정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불교 같은 경우는 문화재 비용으로 정부로부터 뭐 수십억씩 후원을 받는데 기독교는 거의 뭐 불교에 비해서는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기독교 문화 건설을 위해서 대정부로부터 이제 많은 그런 이제 문화 활동비를 좀 이렇게 얻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입법 로비를 해서라도 동성애 문제를 좀 막아보겠다. 그 뭐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 있죠. 이런 걸 한번 막아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기총의 어떤 이렇게 정관에 있는 WCC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는 보수 신앙을 계속 피력을 하겠다. 그러면서 또 7대 종단 뭐 종교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굉장히 좀 강화시키는 걸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과연 그럼 회관과 이러한 한기총을 또 매년 또 이제 뭐 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 그 교단의 역량 갖고는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군소교단 목회자들이나 뭐 목회자 자녀들의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이제 복지 문제도 이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자기의 약속을 지키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실현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까지 계속 연속해서 1억 5천씩인가 이렇게 내 가지고 한기총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데도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거 봤을 때 재정적 여력은 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하나를 이게 진단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22일까지 와 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쉬운 일일까 아니면 이게 과연 이게 타당한 정책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기총 회관 문제는 과거 엄신영 대표 회장 할 때 엄신영 목사가 약 거금이죠. 10억이라는 돈을 내서 한기총 회관을 만들기 위한 모토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시 당회장으로 있었던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한기총 회관을 어떻게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투명성 있게 회관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면 공약뿐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회관에 단초를 마련해 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황교학 박사님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대교단과 군소교단, 한기총이 군소교단을 결집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연합운동은 대교단과 군소교단의 그런 대결 구도는 연합운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연합운동은 말 그대로 연합과 일치, 즉 큰 교단이든 작은 교단이든 1대1의 관계 속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연합운동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각에서는 한기총이 마치 중소교단의 집합체로 되는 것이냐 그렇게 이제 비추어지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주축을 이루는 장로교단들, 통합합동 그리고 기타 교단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그런 진정한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연합운동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 자리를 내놓겠다라는 그런 결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공약을 들은 중에서 사실상 한기총 회관을 건립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들고 김노하 목사 측 교단의 역량 갖고 기껏해 사실상 조금 이제 싼 데다가 예를 들면 10억, 20억, 30억짜리 해서 4층 빌딩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회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거는 김노하 목사의 역량이 난 충분히 있으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지금 이제 문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합동과 통합이 만약에 들어와서 한기총에 머물고자 한다면 자기는 기꺼이 사퇴하겠다. 이러한 결단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군소교단과 대형교단들이 그 안에서 대화하고 일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거든요. 사실상 한기총은
그 한경직 목사가 이제 세워서 기라성 같은 한국의 이런 이제 대표급들이 이렇게 세워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정치화되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좀 같이 뭉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김노하 후보가 나온 만큼 본인에게 있었던 그간의 의혹들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단독 후보이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지 계속해서 제기된 의문들에 관해서 덮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의문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제까지 제기됐던 그런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다. 한기총 선관위도 3번의 그 출사표를 던진 후보가 그 22일에도 황덕광 목사죠. 선관위 서기가 발표했듯이 문제가 없었다라고 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단독 후보인 만큼 풀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한국교회가 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대정부를 향해서 그 한기총이 그 할 일이 참 많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런 시점에서 그 대표회장 선거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두 분이 한기총 그 대표회장 그 선거와 그 관련해서 정문 일침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그 한기총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인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기총은 대정부 대사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그 통합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역할을 그간 감당해 왔는데요. 바로 그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기총이 교단, 그 회원교단 돌아가면 회원교단들이 하는 일을 한기총에서 한다라고 하면 그건 누구라도 용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대정부 대사회에 관한 목소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종교인 과세 문제라든가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대표 회장 되시는 분 될 분이죠. 될 분이라면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대정부 대책을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국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그 대정부 동성애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정작 그 지도자들이 동성애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천지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에 관한 부분도 신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교회에 썰물처럼 밀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들에 관해서 자세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정부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목소리 내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지도자가 역량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기총 회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후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시대가 또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한기총도 너무 극우 보수 뭐 WCG 반대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이제 현 정부가 벌써 이제 남북 통일에 물꼬도 터가고 있고 북한이 뭐 오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기총도 어느 정도 국가 시책에 또 발도 맞춰야 되고 무조건 그 보수 우익화된 교류를 갖지 말고 어느 정도 진보와 개혁 성향을 또 이렇게 추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들고 그렇다고 해서 NCTK처럼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또 옹호하거나 그러면 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하나 그 한기총 정도 되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데 그냥 이 안에서 내부적 그 싸움과 당파 맨날 소송하고 이런 것들을 일단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한기총은 앞으로 정말 그 한국 사회 기독교가 추락된 상태에서 이제는 이 한국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뭔가 좀 대안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교리 문제와 윤리 문제에 벗어나서 어느 정도 한기총이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까지 계속 한기총이 소송전을 이렇게 벌이고 이렇게 낭비한 거는 기초적인 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좀 기본적인 그냥 윤리 문제만 따지지 말고 뭐 맨날 교리 문제
이제 여기서 벗어났어. 어느 정도 법리 문제에 정착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안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이게 자꾸 바뀐다고 해서 윗사람을 먼저 사람을 이제 깎아내린다든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한국 기독교 연합 사업을 비롯해 이단 및 사이비 대책, 한국과 세계 그 복음화, 남북 통일, 구제 구호, 복지 등을 위해 1989년 설립된 그 연합단체로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합단체들이 생겨나면서 대표성이 점점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대표회장 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총재들은 한국 교회를 대표해 정권에 흔들리는 한 표가 아닌 진정한 한국 기독교를 생각하고 복음을 위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럼 동문 밀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